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CNTV의 한중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시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방송인이 꿈을 꾸고 있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송을 배우고 출연도 할 수 있는 기자, 작가, MC, 리포터, DJ를 모십니다. 라디오, TV 방송 프로 구성, 편집과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KBS 전직 프로듀서가 라디오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전수하고 실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고 기계 작동을 해본 적이 없어도 배우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방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와 한중방송에서 조직하는 방송교육에 참가해 자신의 끼와 열정으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 시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교육 장소는 KCNTV 한중방송입니다. 집원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문의 전화는 02-2637-0814, 02-2676-6966입니다. 주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간 뉴스 주요 내용입니다. 코리안 축구클럽 선수들이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제9차 회원대표대회 및 종합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흥룡강성 2016년도 조선족 가사 가곡 창작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연영성 무순시 손성구 조선족예술단이 길림성 조선족 민속문화제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서울시가 개명 신고하면 세무 분야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을 지자체와 함께합니다. 임신, 출산 부당해고 근로자 신고 없어도 적발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포사회 소식입니다. 중국 조선족 이태진 이사장이 이끄는 중국 강서성 해문시 코디언 청소년 축구클럽 71명 선수들이 양주시와 양주시 축구협회 초청으로 28일 한국 시간 오후 4시 10분 항공편으로 청주공항에 도착해 양주시 청소년 수련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코디언 축구클럽 학생들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몸을 풀고 집중훈련에 들어갑니다. 아울러 31일부터 한국 양주시 재현중학교, 인천 만수중학교 등 20여 개 중학교 축구팀과 유소년, U14, U15, U16 친선 경기를 펼치는 등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코디언 축구클럽은 매년 한 달간의 해외 전지 훈련을 떠나는데 올해는 양주시와 양주시 축구협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오게 됐습니다. 2011년 이태진 씨에 의해 발족된 코디언 축구클럽은 전국 U12 선수권대회 우승, 전국 U13 선수권대회 준우승 등의 좋은 성적을 냈고 올해는 한국 소년 챔피언팀을 전승해 명성을 날렸습니다. 현재 클럽 소속 4명의 선수가 국가 U16 청소년 대표팀에 4명의 선수가 국가 청소년 축구 주력 멤버에 입선됐습니다. 지난 23일 강서성 성도인 남경시에서 감동 중국 감동 강서인물 표창대회가 열렸는데 코디언 축구클럽의 이태진 이사장은 감동 강서인물 입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의 활동은 중앙선전부의 지도하에 중국 CCTV가 만든 감동 중국 프로그램의 지방평의 활동입니다. 흥룡강성 우상시 밀락조선족향 출신인 이태진 씨는 해문시의 슬리퍼 생산공장을 경영하는데 이혼의 60%를 떼내 축구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구클럽에는 145명의 학생과 12명의 외국 감독, 7명의 조선족 코치가 있습니다. 클럽에 있는 조선족 선수들은 20여 명입니다. 한때 축구클럽 운영 자금이 딸려 상해에 있는 4채 아파트를 팔아 축구클럽 자금으로 총당한 이태진 씨의 남다른 축구 자랑은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을 감동시켰고 지방정부의 지원을 끌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집중훈련을 마친 후 선수들은 중국에 들어가 7월 2일 코디언 축구클럽에서 개최하는 코디언컵 국제 유소년 U10, U12, U14 축구 경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번 코디언컵 축구 경기에는 한국, 브라질 등 도합 8개 나라 24개 팀이 참가할 것이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조선족 과학기술자협회 제9차 회원대표대회 및 종합학술심포지엄이 북경, 상해, 전진, 할빈 등 협회 지도부 성원들과 상무이사, 회원대표 등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8일부터 29일까지 길림성 연길시 백산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장엄한 국가의 기립대합창으로 막을 연 개막식에서는 협회 제8기 이사회 부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할빈공업대학 백기성 교수의 개막사에 이어 국가민족사무위원회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유관 지도자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정기 최형모 이사장이 제8기 이사회 사업보고를 진행했습니다. 3년간 협회는 과학기술은 제1생산력, 과학기술은 경제건설을 위해 복무한다는 방침을 시종일관하게 견지하면서 선으로 연길, 장춘, 광주시에서 세 차례 되는 협회 상무이사, 사업회의와 대형 학술연회를 가졌고 대학생 포럼과 기업가 포럼도 조직했습니다. 3년대 북경, 상해, 할빈 등 각 지역협회에서는 각각 6회, 3회, 2회의 대형 학술 심포지엄을 가졌으며 심양, 천진, 청도, 길림, 목단강, 장춘 등 지역의 협회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학술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3년간 국제학술 교류도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 연변에서 열린 동북 삼림보호 및 국제합작 국제학술회의에는 한국, 조선, 독일, 일본, 중국 등 5개 국가의 50여 명 전문가들이 참가했으며 연변에서 열린 한국, 조선, 중국 전통의학학 연구 학술 심포지엄에도 세계 각국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3년간 협회에서는 과학 보급 활동과 각종 공익 사업도 여러 차례 전개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제9기 이사회 임원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최형모가 제4 이사장으로, 최성일이 비서실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종합학술세미나에서 있은 중국과학원 강경산 원사의 태공과학기술의 종횡특강과 김영일 원사의 매개생물과 병독병 방공특강은 참가자들의 장시간의 열렬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흑룡강성 2016년도 조선족 가사 가곡 창작 세미나가 흑룡강성 조선말 방송국과 목단강시 조선족 예술관의 합작으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흑룡강성 해림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조선민족 문화예술 사업을 발전시키고 조선족 가곡 가사 창작 인재를 발굴 양성하며 조선족 아마추어 문예 창작 활동 성과를 과시함과 동시에 민족의 힘을 뭉쳐 민족의 경전을 창작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된 본 세미나에서는 참석한 30여 명이 제출한 가곡 가사 작품들을 평리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작으로 선정된 김정혁의 아리랑 타령, 문경택의 동령 팔경가, 김영존의 내 고향의 봄바람, 성은령의 사랑스러운 초가집, 최영의 경박호 타령, 구령구의 신임은 곧 사랑이라네 등 6수 가곡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연변가무단 음악총감독 박광춘, 흑룡강성 조선말 방송국 음악총감독 김동주, 할빈 조선민족예술관 음악총감독 박천룡, 할빈시 즉흥음악학교 교장 박경철, 할빈시 우야문화미디어 음악총감독 이금룡, 목단강 텔레비전 방송국 음악총감독 김영준 등 전문가들로 평심위를 구성해 세미나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선정된 우수 작품들은 금년 9월에 진행되는 흑룡강성 조선족 원곡 가곡 가사 결승전에 참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흑룡강성 조선말 방송국 허룡호 국장, 목단강시 문화광전신문출판국 왕백귀 국장, 목단강시 조선족예술관 손경수 관장 등 유관 지도자들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흥성 무순시 순성구 조선족예술단 대표팀은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된 길림시 제15회 조선족 민속문화제 무형문화제 무용경연에 참가해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70여 개 대표팀과 3천여 명 선수들이 참여한 이번 민속문화제는 길림시 조선족 소년아동미술, 서예전시, 윷놀이, 그네뛰기, 배구, 축구, 탁구, 조선족 미식문화체험, 대형 광장무용, 노래시합 등 다양한 내용으로 펼쳐졌습니다.
무순시 순성구 조선족 예술단은 단연간 조선족들의 전통 문화를 전승해 나가고 꽃피우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그들은 길림시 민속문화축제의 활무대에서 양푼춤과 장고춤을 표현해 예술적 재능과 끼를 남김없이 발휘하고 민속문화를 고양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6월부터 개명 신청자의 주민등록정보 변경 처리가 완료되면 세금 고지서나 납세 증명서 등에도 개명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명 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실제 개명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개명 신청자가 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허가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구청 민원 여권과에 방문해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명 납세자인 경우 굳이 세무부서에 개명 사실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개명 여부 파악을 위해 민원부서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요청하거나 직접적인 세무조사에 이전해 어렵게 납세자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명으로 인해 고지서나 독촉장애 미송달이 발생해 체납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한 납세자에게 연간 최대 17.4%의 가상금이 연체될 수도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개선점을 찾고자 작년 9월부터 행자부와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추진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개명 데이터를 구축했고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2만여 명의 납세자가 개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 실제 납세자 성명과 고지서 성명이 달라 과세 누락 우려가 있는 과세 건수는 올해 약 5천 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개명 정보 공유를 통해 납세자 성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개명으로 인해 세원 누락과 가상금 연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해 피해자 찾기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5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담당자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피해자 신청 접수를 받을 경우 정부가 규정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전달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망진단서, 진료기록부를 필히 제출하고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해 영상자료 등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피해 의심 당시의 컴퓨터 단층 촬영과 같은 검사 결과는 피해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확인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지자체 중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곳은 광역지자체의 경우 경기, 전북, 전남, 광주광역시 4곳이며 기초지자체는 성남시 1곳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를 위해 지자체는 누리집과 반상화보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신청 접수를 홍보하고 동영상, 안내 책자 등을 환경부와 공유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임신 출산 정보와 연계해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 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6월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와 연계해 주요 3가지 법 위반 유형을 추출해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진된 임산부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를 임신 1회 50만 원까지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정보를 고용보험의 고용 이력 정보와 연결해 출산 휴가 급여 미신청, 비자발적 상실 신고 등을 확인해 법 위반 의심 여부를 판단합니다. 3대 중점 감독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 출산휴가 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부진 사업장,
임신, 출산, 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우선 금년도 모성보호사업장 감독은 연간 약 1,500개소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이고 6월 1일에는 첫 점검 대상으로 총 49개 명단을 시달했습니다. 이상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박예금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CNTV의 한중방송입니다.